정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보니까 감사 스마일 찐팬 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또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럼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사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24년도에도 사라고 아니 뭐 감사 스마일도 항상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부자처럼 생각하고 또 부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꼭 부자가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제 방송 때 썸네일을 7월 진짜 그제 온다. 너무 힘들고 제가 썸네일을 3개를 만들었어요. 또 여러 가지 7월 진짜 그제 온다. 뭐 이렇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 핑계일 이재명 수밖에 경북 없지만 초강수 그렇다는 예고. 말씀을 제가 어제 방송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의 본론입니다. 리틀뱅님의 커피챗 진짜로 좋은 내용이어서 속보로에서 또 문정부 넘었다. 서울 수도권 집값 역대급 폭등. 이재명 경북 규제 초강수 예고. 리틀뱅님의 커피챗 내용을 갖다가 또 포함시켜가지고 방송을 갖다 준비하면서 리틀뱅님께서 올라온 이 속보가 올라왔는데 진짜 어제 저녁 시간대쯤 되니까 놀랄 깜짝 놀랄 있더라고요. 6월 27일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23일 기준이었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보도 자료를 갖다가 되면 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보면서 0.43% 올랐고 물론 예상은 했지만 역대급 생각보다 거의 세게 아까 전에 나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스님들 혹시라도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진짜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조금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6월 28일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할 것이고요. 부담대 최대한도 6억 원 제한입니다. 제가 어제 진짜 이 6억 원을 관련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것들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광진, 양천, 오늘은 많은 것보다 제가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또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또 감스님들께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대책 나온 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제한하고 또 주담대 대출 만기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은행별로 이제 자율관리로 해서 30년과 40년이 이렇게 대출 만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또 지금 새롭게 또 들어가고요. 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또 제한을 하고 LTV 등 규제를 또 강화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책자금 대출도 지금 최대 한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해가지고 집을 갖다 사길 희망하신 분이 정말 6월 28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었으면 그나마 계약금이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이제는 디딤돌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생아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또 줄어서 4억밖에 안 되고요. 또 버팀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 부분 또 금액이 감소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진짜 이렇게 씁쓸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은 총량 관리를 하반기부터 총량 목표 50% 수준으로 이제 축소하겠다. 주담대는 LTV, 수도권 규제지역 2주택자는 LTV가 빵이기 때문에 추가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한도가 많이 줄었고요. 주담대 만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대출도 지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 전세대출도 금지하고 또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고 주담대 여신 한도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컸던 대책 뭐 15억 이상 대출 안 해주겠다는 것보다 이제 주담대 여신 한도를 6억 원으로 이렇게 딱 막았다는 거는 이거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초강력했던 초강수를 뒀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또 현재는 1금융권만 시행했는데 2금융권까지 전 금융권으로 지금
확대했던 게 가계부채 관리의 강화 핵심 정책에 한 8가지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상당 부분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정말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 진짜 제가 앞으로 집 사기 더 힘들어질 거다, 7월 전에 무조건 의사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제 예상대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돼서, 또 제가 또 지난주에도 서울의 아파트를 갖다가 사기보다는 이 새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 예상대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문득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 집값의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뭐 뉴스 포함해가지고 신문, 언론에서 계속 다루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거를 조금 발표를 늦추려고 했는데, 진짜 이번 주에 거의 마포하고 성동이 거의 1%대로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급하게 어저께 일단 금융 가계부채 일단 대책이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수동 아파트 평당 1억을 찍고 있고, 신버블7 돈 풀리면 더 오른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집값이 내려갈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사서 안달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길 번지기 전에 서울 전역을 갖다 지금 규제를 갖다가 확대도 좀 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지금 대출 규제,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핑계고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더 번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문득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가구수를 살펴봤어요. 노도강, 금강구 중에 금천구, 그 다음에 노도강이 정말 많고, 은평구도 지금 거의 한 17.7%로 많은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6억까지로 이제 대출을 갖다가 줄인다고 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 예상이 좀 빗나가기를 바랬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오르다가 고양 일산이 키높이로 오를 때쯤 되면 항상 규제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양 일산 경기 북부는 제자리 집값이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저는 어제 대책이 고양시라든지 서울 주변에 풍선 효과를 분명히 일으킬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푸우님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니까 니시님께서 왜 집값이 서울만 오르나요? 일산 집값은 완전 폭락입니다. 그런데 쿠스님께서 일산은 서울이 아니니까요 라고 하는데, 분명히 지금은 이제 10억 이하의 그런 역세권 대단지 신축이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라갈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온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어제 그 627 대책을 보면서, 야, 이제 고양시에 좋은 기운이 오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로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면 지금의 무주택자 분들이라든지 또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6억을 갖다가 이제 이 데드라인 6억까지밖에 대출을 갖다가 주담대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뭐 다른 또 다른 대책이 나오겠지만, 당분간 이 6억의 이 주담대를 갖다 걸어놨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GTX-A 2단계 구간, GTX 역세권, 김택스역, 대곡역, 창릉역 주변을 보시고, 지금 아직 덕양구 같은 경우 9억 넘지 않았기 때문에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조금 심상치 않게 변할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의 소결론을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이재명 정부의 초강수 첫 번째 집값 대책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6억 넘게 못 빌린다. 이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어제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거를 빼고 다른 것들도 물론 항상 나왔던 대책이다 보니까, 하지만 일단 어제 최대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가주택, 특히 서울에 뭐 12억 이상, 뭐 13억 넘어가는, 15억 넘어가는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부담이 될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서울 집값 급등에 지금 대출 규제를 결국 꺼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대출 규제가 먹히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7월 내지는 8월 중에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공급 대책을 갖다 들고 나올 텐데, 저는 만약에 이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전에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처럼 똑같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내 집 마련에 조금 가세를 할 거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주요 대출 규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주담대 최대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요. 주담대를 갖다가 만약에 했을 때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담대 2주택 이상은 금지, 1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 조건부 대출이고요. 2주택 이상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지금 불가능하고 1주택은 최대 1억 원까지, 그 다음에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지금 제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금지,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지금 보니까 원래는 90%까지 전세 대출을 해줬는데 이것도 80%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또 시행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앞으로 전세라는 제도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반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수요가 정말 증가할 것이고요. 아홉 번째로는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한도도 모든 지역에서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디딤돌이라든지 정책자금 대출로 해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했던 그런 서민들도 앞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좀 팍팍해졌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0번째 은행에서 정책대출 총량 감축하고요. 11번째로 세계 첫 번째 대출 LTV도 80%에서 70% 줄이고 거주 의무도 부과를 하겠다라는, 정말 이 11가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그다음에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감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능력 있을 때, 대출이 가능할 때,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실행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아서 저도 씁쓸한데 제 예상이 좀 빗나가기를 좀 바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고양시에 그리고 또 서울 주변 포함해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이 이제 반사이익 풍선 효과로 나타날 거란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대치동 퀴즈에 또 좋은 광기의 시대 블로그 좋은 글이 인사이트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도권 주담대 6억 대출 규제는 곱씹을수록 묘수네 정부의 빅피처. 저 또한 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친한 분들과 좀 일하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리고 또 어제 또 감스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 주셔가지고 또 상담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오늘도 지금 방송 마치고 관련해서 또 제 나름대로의 그런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이번 대출 규제는 상시화될 것 같다. 왜요? 이번 정부의 빅피처가 담겨있다. 이번 정부가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기업으로 돌려서 주식을 메인 투자자산으로 육성하겠다. 이번 조치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 발단, 시초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대치동 키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핵심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 규제지역의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묶는 건데, 이를 상시화할 경우 계속적으로 이걸 진행을 갖다 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대출 총량의 증가가 멈추고 또 최대 한도 6억에서 집주인 차주의 손바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장 경제에 차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클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은행의 최대 캐시카우가 줄어들 거고요. 대출 한도가 6억이면 LTV가 70에서 LTV 50%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최대로 살 수 있는 게 12억까지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갈아타기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LTV 구간이 30에서 40%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최대 18억까지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출을 안 끼고 내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쉬울까요? 또 반대로 또 6억 초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지역은 집값 18억 이상 지역인데, 그 중에서 또 비조정 지역인 마포라든지 성동, 강동, 동작, 광진, 과천,
분당, 판교, 잠실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말한 한강벨트인데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6억 대출 규제는 이제 이 지역들을 겨냥한 조치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간을 갖다가 이제 건너뛰고 바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막아버렸고, 더 나아가서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자산에 몰린 유동성을 줄이면서 다른 자산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집값 안정을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사기가 팍팍해졌고, 또 반대로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갭을 끼고 전세를 끼고 살 수는 있겠지만 대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는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점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6억 대출 제한은 바둑에서 말하는 묘수 같은 한 수입니다. 와, 저도 이병헌 씨가 나온 영화를 갖다가 보았는데, 승부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정말 이 바둑의 이런 묘수 같은 한 수를 어제 6억 대출에서 저도 느꼈는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심 궁금해지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이제 이런 대책이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는 새로운 대책이 또 나올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아직 뭐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금 아직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들이 문재인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분명히 다를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많은 것들을 어저께 생각을 갖다가 하게 해주더라고요. 야, 이 한도 6억을 만든 이유가, 왜 한도를 6억을 만들었을까? 뭐 9억, 10억을 만들어도 될 텐데, 참 이 6억이라는 게 이렇게 또 크게 또 다가올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끼지 않고 내 집 마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번 대책을 보면서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라는 그런 또 생각을 또 갖게 되고, 6월 27일 대책 예상보다 강했고, 앞으로 또 추가로 또 나올, 또 아마 다음 주쯤에 되게 되면 또 조정지역이라든지 그리고 토호제 확대로 해서 또 묶일 가능성이 또 한강벨트 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서울 주변으로 이제 확산이 될지 또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계속적으로 조정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도권에, 서울에 특히 아파트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다 알고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금리 인하는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할 계획이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아파트를 갖다가 많이 짓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강하게 6억 대출로 먼저 스타트를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감스님들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특히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 과연 어떻게 흘러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다산, 또 별내, 검단 신도시라든지 또 운정까지도 저는 분명히 반사이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분명한 건 서울에 집 사기가 힘들어진 건 맞는데 우리가 서울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출 없이 집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장만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앞으로 또 신축 분양을 또 많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데, 장항 S1 블럭 아마 본청약 청약 경쟁은 역대급으로 아마 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저랑 함께 좋은 인사이트로 함께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